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0회 자신의 역량의 80%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보세요. 수험생 필독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을 했냐면 요즘 보니까 공무원도 계속 증원하려고 하고 또 마땅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 자격사 쪽도 많이 준비하시고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또 변리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로스쿨도 있네요. 로스쿨 보니까 오탈자라고 해서 5년 내에 5번 응시하면 이제 기회가 박탈되는 건데 이제 그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의 특징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 그건 한 가지입니다. 숫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만 합격시켜요. 전문 자격사는 60점 이상이던데요?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60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채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최저 합격 인원이라고 공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150명, 150명. 그런데 보통 시험을 치르고 나면 60점 이상자들이 최저 합격 인원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럼 다 합격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들 중에 2차 과목들 중에서 제일 그 낮은 점수가 있는 게 있죠. 그 과목에서 0.5점씩 빼봅니다. 그렇게 0.5를 하나 빼죠. 그랬어도 최저 합격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150명 뽑으려고 했는데 220명이 나왔다. 그럼 다시 또 그거 0.5점을 뺍니다. 그래도 170명 나왔네? 그럼 또 뺍니다. 그래서 과목당 최대 2점까지 뺍니다. 거기서 결판이 나면 만약에 154명이 나왔다. 그러면 4명 더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15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점수 감액이 되기 전에는 60점 이상으로 합격했을 사람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즉 모든 시험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쪽 시험 있죠. 합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고 이런 시험들은 상대평가인데 이거를 공부할 때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시기를 놓쳐서 취직도 못하고 낭인이 됩니다. 고시 낭인이.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썸네일에 적어 놓은 이겁니다. 자신의 역량을 80%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준비하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100% 자신의 역량으로 100%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준비하면 되지. 이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 슬하에서 있었고 부모님이 아직까지 경제활동도 하고 특별히 몸에 큰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 특히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와서 준비하면 20대 중반 정도 되면 부모님 경제력 없어지고 부모님도 갱년기 때문에 우울증 오고 돈도 못 벌고 때로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셔서 그 돈 쓰느라 힘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꼬이기 딱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인생이 힘들지만 여러분 인생이 서포트 못 해준다. 단순하게 돈으로만 봐서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병수 발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백내장 와서 운전도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이제 체력이 빠져들고 힘들고 돈 없지. 주변에 취직해서 자리 잡아가는데 조바심 나지. 즉 수험생활은 성인이 돼서 하는 수험생활은 주변에서 악재가 될 만한 사안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걸 밀고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자신의 역량이 100%다. 그걸로 합격할 수 있다.
변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합격하겠죠, 단기간에. 그런데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주변 변수 때문에 더 조바심되고 더 무리하다 보니까 더 안 되고 몸까지 아파하고 돈 없어지고 일해야 되니까 시간 없지, 공부 못하지.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 구조가 계속 진행되죠. 잘 풀린 사람은 계속 돈 벌고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량보다 조금 낮은 시험을 준비하면 설령 악재가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비교적 단기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내 친구는 이거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던데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합격했던 건 운도 따랐겠지만 그 친구 지적 능력이라든지 어떤 재반 역량이 그 시험을 합격하고도 남을 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력 다르고 키 다르고 체력 다르고 뭐 그런 거 인정하죠? 그런데 왜 머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하죠? 지능이 다르다는 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추신수 박찬호처럼 운동 못한다는 거 인정해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옆에 공부 잘하는 아이, 그 아이와 다르다는 거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역량이라는 게.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시험,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준비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줄세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 형식적인 면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거지, 대학교에서 학자들 공부하듯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은 끝이 없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대학교 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 안 했는데 대학교 가서 늦공부 튀긴 사람들이 수업용 공부를 봤을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떠오르는 겁니다. 수업용 공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대학 때 오히려 잘 안 했던 사람이 도입할 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는 건 공부 자체도 열심히 해서 요런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것도 있지만 수업 요령을 잘 안다는 겁니다. 객관식 수업 요령. 물론 주관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한번 1차를 요령껏 했던 사람들은 2차 시험도 요령껏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말을 듣고 잘 맞춰서 가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열심히 해버렸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뭘 보더라도 학자형 공부를 합니다. 파고들려고. 평생 하는 공부는 그렇게 해야죠. 탐구하고. 수업용 책의 내용을 보고서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지엽적인 걸로 자꾸 파고 들어가죠. 여기는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방향도 있을 때 찾아볼까 하면서 고민하고 재밌어하고. 수업용 책은 저자가 자기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저라고 나와 있죠. 엮은 겁니다. 고유한 창작물도 아니고 수업용에 맞게 일부 빼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한다고 한들 깊이 있는 지식을 쌓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거면 대학원 가야지 왜 여기 있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여기서 전자, 빨리 가려는 거는 수험생만 수업용 공부 생각하면 됩니다. 후자에 멀리 간다고 하는 거는 그 학자형 공부 생각하면 돼요. 함께 가라고 하니까 무슨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토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멀리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합격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왜 학자형 공부합니까? 혹시라도 여기 교재를 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1차형 공부가 됐든 소수령 2차형 공부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죠. 그렇게 안 할 거면 대학 교수님 수업 들으면 되죠. 여러분 뭐 일반 행정직 준비한다고 행정법, 행정학 들으려고 행정학과 법학과 수업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전혀 도움 안 되죠? 도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람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미련한 생각하지 말고 수업용 공부를 하십시오. 수업용 공부.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문제집을 보면 답을 일단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답을 보고 문제를 읽습니다. 출제자가 답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거 답을 찍게. 다 읽어보고 시간도 없는데 답 골라내고 검토하고 그거 떨어지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이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배짱은 필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빨리 하고 싶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역량보다 좀 낮은 시험, 80%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보십시오. 그것 외에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수험생활을 해본 사람이고 제가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좀 경기가 많이 풀리고 사기업체나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에 뛰어들고 또 거기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만큼 처우 개선만 끊임없이 해줬기 때문에 사기업체가 오히려 훨씬 안 좋게 됐죠. 이렇게 해서 누가 세금을 내서 공무원을 먹여 살릴지 참 의문입니다. 나라의 끝이 보이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꾸 정치인들의 진보 보수 논쟁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설쳐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 자식들이야 미국 가서 다 했죠. 미국 같은 나라는 각 세계 유력 정치인들 자식들을 특례 입학으로 명문대에 집어넣습니다. 정봉종 누굽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사람 아들도 스탠포드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입학하고 학비 장학금 나오고 다 그렇게 했죠. 유시민 아들 딸도 독일에서 자기가 유학할 때 나와서 독일어 뭐 특례 입학입니까 뭡니까 그런 걸로 서울대 갔고 다 알아서 다 챙겨갑니다. 잘 풀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특히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들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겨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께 이용만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박수 쳐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 나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품이죠. 각자 제가 할 게 찾고 그 사람들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문제 있으면 그런 거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언젠가 무슨 개념 타령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아휴 저도 한때 그렇게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만큼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절대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요즘 자유한국당입니까? 그쪽은 뭐 친일이고 뭐 민주당 계열은 뭐 애국지사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상층부로 올라가면 약간 그 친북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말하는 빨갱이는 자유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 똑같은 한통속이고 자기들끼리 사돈 맺고 한다. 이용당하지나 마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괜히 그냥 공격받기 싫고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가 한 명씩 좀 늘었어요. 한 2명 늘었나 최근에. 구독자들이 좀 많아야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듣고서 좋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 제작하겠습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